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 분석 27번째 경인일주의 본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인일주는 천간이 경금, 양의 금이죠. 그 다음에 지지는 임목입니다. 절기로 보면은 입춘을 의미하죠. 입춘이죠. 입춘은 우리 사주학에서 얘기하는 새해입니다. 경금은 서방을 가리키고 있고 임목은 동방을 가리키고 있죠. 지지는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지만 천간은 갈무리하는 기운이다. 금의 기운이죠. 숙살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육식갑자 중에서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들은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자, 정신은 가을이고 뭔가 곡식을 단단하게 맺히려고 하는 기운,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 상태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분의 오장육부에 스며있는 지장간은 어떤가? 임목에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습니다. 무토라는 것은 편인이죠. 그 다음 병화는 편관입니다. 간목은 편재다. 우리가 보통 금을 숙살직이라 그러고 고전에 보면 종혁이다. 종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죠. 어떤 개혁이냐? 우리가 명리학을 절기학이라고 했으니까 임금한테서 임목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금화 교육을 상징하는 평관이 관건이다. 키포인트다. 평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금의 인생이 길하게 가느냐 흉하게 가느냐 관건일 것 같다. 경금은 임목이 12운성으로 절지에 와 있습니다. 그죠? 절지라고 하는 것은 절조봉생을 의미하죠. 육신이 묘로 들어가서 육신과 정신이 분리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절지를 낳은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인내와 끈기다. 인내와 끈기라는 것은 지장간 속의 관을 의미하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관도 될 수 있고 어떤 목표도 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교과서가 될 수 있고 마치 성경책과도 같고 이분이 갖고 있는 관, 인내와 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길하게 될 수도 있고 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절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갑신이 이렇게 갑신도 절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을유도 절지를 가지고 있고 신묘일주도 절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불리하죠. 우리가 보통 일주에 배우자 궁을 이라고 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절지에 놓였다라는 건 특히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 재성이 들어왔으니 궁은 제대로 들어왔지만 12운성으로 절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는 남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인에 들어와 있는 이 지장간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겉과 속이 틀릴 수 있다. 여자 입장에서 볼까요? 여자 입장에서 재성이 배우자 궁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는 이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자하고의 운이 길하게 갈 수 있냐 흉하게 갈 수 있냐라는 게
관건일 것 같다라는 거죠. 갑신도 절지를 두고 을목에 절지를 둔 유금, 을유나 그 다음에 신금, 신묘나 절지를 두고 있다. 절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 배우자 궁이 이러한 요소, 편재냐 편관이냐 편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봐도 되죠. 어떠한 걸 쓰느냐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아주 길하게도 될 수 있다. 경인일주는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편재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편인이라고 하는 거, 다 편편, 정을 쓰지 않고 편을 쓴다. 편재를 한번 볼까요? 편재는 공간 지각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의미로 편재는 공간 지각 능력,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다음 재관으로 흘렀을 때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 인내와 끈기,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만약에 경인일주가 직장 생활에 몸을 담고 있다 그러면 편재와 편관을 쓴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스케일이 남다를 것 같다라는 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 상생된다면, 같이 쓴다면 스케일이 큰 직위에 올라와서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는 본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공이 같다고 봐야죠. 우리가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에 따른데, 재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다라기보다는 재를 생해주는 식상계가 발전이 되어야 되겠죠. 이분의 어떠한 천간이나 지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식신생재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주가 경인일주일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본성으로 봤을 때 경인일주는 남녀공이 병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일생이 길해질 수도 있고 흉해질 수도 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금은 아니죠. 흙과 쇠가 같이 섞여 있는 무산과도 같은, 철광석 광산과도 같은 금과, 그 다음에 임목이라고 하는 건 절기상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 시작에 경금이 나가야 될 거는 희경관이겠죠. 관을 어떻게 쓰느냐, 편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인일주의 운의 향배가 확연하게 틀려질 수 있다.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호기심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당히 초기 발달되어 있다. 초기 편인은 부정 수용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계에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일단 편재라는 건 순간적인 머리 회전력을 얘기합니다. 편관이라는 건 어떠한 강박,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편관을 쓰는 것도 단기간에 자기 자신을 수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나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편인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래서 누굴 잘 안 믿는 어떤 기운을 의미합니다. 편재라는 거는 시중 유통의 돈을 의미하죠. 정제는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지만 편재는 시중 유통의 돈을 의미하고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그런 거로 작용한다면 상당히 불행해질 수 있죠. 또 한 가지 12운성으로 재성을 깔고 앉아 있지만 12운성으로 절제에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좀 불리한 12운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경인일주, 특히 남자일 경우엔 어떠한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재물을 지킬 수도 있지 못 지킬 수도 있다.
어쨌든 경인일주는 편인과 편재와 편관, 편이 세 개가 있는, 그래서 정이 아닌 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강한 어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순간적인 두뇌 회전이나 공간 지각 능력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고, 상당히 촉도 빠른 그러한 본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일주의 월지와 그 다음에 천간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수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상계가 발전이 돼서 평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경인일주야말로 육식갑자 중에서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일주가 경인일주입니다. 오늘도 경인일주에 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집어넣으면서 그분의 운을 감명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건명 1985년 4월 21일 미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을축, 그 다음에 경진, 경인, 개미, 자, 경인일주입니다. 법륜도는 금. 제가 이렇게 법륜도를 하는 이유는 꼭 명리로 해가지고 이걸 해서 메이크머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글쎄죠, 명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갖다 알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제 영상을 봐서 법륜도에다 집어넣는 연습을 하게 되면 자기의 기본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하기가 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어서 제가 법륜도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자, 경금 비견으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 위에 또 경금이 또 있네요. 그 다음 진토 편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축토, 그 다음 임목은 재성으로 들어왔죠. 편재죠. 그 다음 미토도 정인으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 을목은 정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수는 이분의 상관이죠. 자, 법륜도상에는 이분이 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륜상에 없다고 사주 8글자에 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무관사주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토에 정을기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관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세운에서 대운에서 식신운이나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용신이나 재성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운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성분한테는 식신이나 관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혼인을 할 수 있겠다,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금금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자, 이분은 되게 비경과 인성이 상당히 세죠. 강왕한 사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강왕하다. 여자나 남자나 일단 신강하고 신왕했을 때 분리할 건 없겠죠. 대운이나 세운에 재성이나 관성이 들어왔을 때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광하다, 신왕하다라는 거는 결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겠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하고 왕한 사주다. 그래서 맨파워가 상당히 있는 분이다. 그래서 관이 없더라도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관이 약하게 들어오더라도 대운에서 진, 을목이니까 순행했죠. 진, 사, 오, 미 다 관운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강할 때는 우리가 용신을 잡아줄 때는 좀 설계해 주는 게 좋다. 용신을 잡을 때는 자기 사주에 있는 계수가 용신운이다. 자, 금수상관이 희경관, 관을 만나면 희경관이다. 자기 사주에, 이분이야말로 자기 사주에 병화를, 임목에 있는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세운으로 치면은 이민년의 병화가, 그 다음에 임수가 식신운이죠. 그래서 이민년이나 계묘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신을 수로 잡고 희신을 목으로 잡았을 때 이분은 35세서부터 65세까지 30년 동안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을목이 35세서부터 계속 들어오죠. 45세, 55세. 그 다음에 지지도, 금국에가 있죠. 금국에 갔다라는 거는 이분한테는 상당히 신강해지는, 그래서 언제든지 재물과 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자의식과 맨파워가 생기는 사주입니다. 이분은 을목이 편제가 본성계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을목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갖고 있는 을경합, 대개 이재의 발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일을 하면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자이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금한테는 충미가 천을귀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천을귀인이라는 건 칠성줄이라는 얘기죠. 칠성줄이라는 거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죽었는데 칠성줄이 있는 사람만 사는, 어떻게 보면 천을귀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지나 시지에 천을귀인이 놓였다라는 거는 다른 사주 8글자 바코드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내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을귀인은 조상이 준 것이죠. 그 다음 자녀가 또 귀인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경인일주는 한참 일할 나이, 35세 대운서부터 6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최고의 위치까지 가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승승가도할 수 있는 사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목에 있는 평관을 어떻게 쓰느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장착해야 할 인생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빨리 깨닫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이분은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사주 원국에 있는 이 천을귀인들, 귀인 중에 제일 좋은 귀인이 천을귀인이죠. 칠성줄이라고도 하죠. 천을귀인이 연지와 시지에 있다라는 건 이분의 운의 방향이 자기 편으로 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신강하다. 그래서 충분히 이 편제와 정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한 항상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관인으로 간다면 글을 써도 이런 분들은 가벼운 글을 쓰지 못하겠죠. 깊이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금수상관 희경관이다. 그래서 수상관이 이분의 용신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명 1985년 4월 20일 미시에 태어나서 인미 귀문이 있다. 육친적으로 귀문이라고 하는 건 예민함인데요. 육친적으로 봤을 때 이는 편제를 의미하니까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고, 미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얘기하니 인미 귀문이라는 건 엄마와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인미 귀문이 초기에 왔느냐, 이분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왔느냐, 혹은 다 성장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예민해진 기운이 들어왔다. 촉이 빨라진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미기문이라는 건 제극인입니다. 제극인은 어쨌거나 이분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면 상당히 문서로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주 기반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인성이 두텁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인미기분이 들어왔다면 글쎄요, 나에 대한 공부, 나에 대한 연구, 이러한 학자의 길을 가거나 혹은 종교의 길을 귀의할 확률이 많다. 특히 역마를 가지고 있다. 역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찾으려고 하는 활동성 역마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몸을 움직여서 역마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방황을 한다라는 역마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그러한 역마에 노출되어 있으니, 관으로 들어온 역마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분 45세 을유대운에 가서는 해외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역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좋은 기운이죠.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마에 있는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 삶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인생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경인일주, 오늘 1985년 4월 21일 미시에 태어난 곤명입니다. 자기 사주의 병화, 자기 본성에 있는 병화, 심장이죠. 오장육부의 병화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 뜨거움, 열정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고, 오늘 경인일주에 대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